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토지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33번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오늘도 역시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토지 이음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이 토지 이음에서 보시면 지금 면적 274제곱미터라고 나와 있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 외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주 뭐 송파에서 일반적인 땅이라고 보면 되는데, 땅 조건이 아주 좋죠. 지금 북쪽에 도로도 있고 또 양쪽에 도로도 있고 코너 땅에 도로가 면에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아주 좋고, 실제로 요런 곳은 이제 상권이 조금 저층부에 활발하게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제가 로드뷰에서도 상권을 한번 봐보니까 상당히 저층부 중심으로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집이거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2층, 3층까지도 가게들이 올라가 있는 거를 심심치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2층까지 상가를 넣어도 될 것 같고, 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조금 디자인적이나 아니면 동선으로 잘 풀어낸다면 3층까지도 무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가장 표준적인 안을 봐야 되니까 일단 1층에 상가를 무조건 넣는 방향, 그 다음에 2층부터는 주택을 좀 쌓는 방향으로 한번 같이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주변 여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메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10m 도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작은 도로는 6m 도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가 1층에 상가를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상가.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법칙이에요. 법칙인데 무슨 법칙이 있냐 하면, 일단 이런 땅에 상가를 넣기 위해서는 주차가 무조건 8대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상가로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차가 8대 이하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차를 위한 공지를 전면부 도로로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땅 안에 추가로 뭐 주차를 위한 도로를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가를 두려면 거의 대부분 연접 주차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요거는 뭐 신의와도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건축주께서 심플하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연접 주차도 안 하고 뭐 주차도 무조건 8대까지는 하지만 연접 주차는 하기 싫다 그러면 상가는 거의 포기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를 써도 상가 면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항상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좀 트라이를 해봤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안 풀려요. 이런 땅을 제가 지금까지 몇 건을 검토해봤는데 절대 안 풀립니다. 물론 땅이 커지면 극복할 수도 있지만 대충 우리가 맞이하는 땅의 면적이 다 뭐 280제곱, 300제곱미터 언저리이기 때문에 그런 땅에서는 8대 이하이고 연접 주차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연접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사람이 별로 안 돌아다닐 것 같은 6m 도로 쪽으로 가급적 주차를 몰아두고요. 그 다음에 주 메인도로 10m 주 메인도로 쪽으로 나머지 주차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3대까지 배치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연접 주차는 5대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여기 6대까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대, 3대로 나눠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상가가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상가 위치도 심플하게 결정이 돼요. 상가는 당연히 모퉁이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퉁이가 가장 이 두 도로의 교차로 지점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가장 이 상가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퉁이에 위치할 수 있다고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퉁이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코어가 어디 가야겠죠. 자, 코어를 놓기 전에 우리는 당연히 일조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기준으로 일단 일조를 제가 한번 봐보니까 여기가 4층 1조선, 그 다음에 여기가 6층 1조선, 5층 1조선, 6층 1조선이에요. 다행히 이제 북쪽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일조에 여유가 있는 편이죠. 만약에 이거를 단독 다가구 주택, 나는 여기에 근생, 저층부 다 근생으로 하고 그 다음 위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일조가 여유로워집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미리 하나 해둔 게 있는데, 일조가 요게 4층 1조, 5층 1조, 6층 1조 이렇게 가요.
물론 기준중 3m 기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일조가 안 들어오는 컨디션으로 근생이랑 다하고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는 공동주택만 볼게요. 일단은 공동주택만 근생과 함께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 당연히 코어는 요 아래쪽 어딘가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위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략적인 코어 위치를 감을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코어는 요 1조 6층 1조선 아래 대략 남쪽으로 오면 올수록 계획이 좋아지긴 하는데, 만약에 요런데 코어가 온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그럼 만약에 뭐 코어가 온다, 뭐 주차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위에 올라와서 보일 구성이 너무나 뻔해요. 점점점 여기는 면적이 없어지는데, 이제 계획을 하려면 출입문이 요 근처 어디에 놔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제 긴다란 집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원룸으로만 한다고 하면 이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룸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길게 뽑으면 되는데, 대략 투룸 이상으로 만약에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코어를 가급적이면 가운데 보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잡아야 됩니다. 가운데 보내줌에 따라 가운데 보내줌과 동시에 아래쪽에도 어떤 세대가 일정에 구획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잡은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로 오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코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이 요 금방 언저리로 날 수가 있고요. 현관문이. 그 다음에 다행히 그럼에 따라서 평면 구획이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져요. 그리고 요 밑에 세대 같은 경우에는 2층부터 최상층부까지 똑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올라간다는 건 뭐가 좋냐면, 이게 1조에 인해서 4층, 5층, 6층 평면이 막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 군데가 계속 똑같이 잡고 있어 준다라고 하면 4층, 5층, 6층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아래층 벽이랑 위층 벽이 다른 부분에 고가 굳이 안 생겨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전체적인 구조 물량 안 보이는 데서 여러분들이 건설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여유가 그만큼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조가 있는 땅에서는 가급적 그대로 올라가는 세대가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설비 면에서도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1층을 설계할 때는 1층 필로티의 높이가 한 3200, 3250 정도로 해서 나오거든요. 3200으로 하면 계단 같은 경우에는 3m마다 참이 하나 있어야 돼요. 3m마다 참. 3m마다 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계단 참이 없습니다. 계단 참이 왜 없냐 하면, 제가 여기서 요 도로 레벨을 0, GL로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약간의 경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250을 높여놨어요. 250mm. 여기서 경사를 타고 올라오면 250mm죠. 자, 요거를 3D로 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해서 경사를 제가 살짝 만들어 놔서 올라간 상태에서 출입을 하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계단 참이 지금 없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계단 참을 도대체 왜 없앴냐? 만약에 계단 참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계단 참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1200짜리 이제 네모칸이 하나 박아지겠죠. 그럼 이 계단이 여기까지 이제 나와야 돼요. 계단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계단 참이 있으면 계단 참 있죠. 그럼 이제 문이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요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요쪽은 이렇게 기다란 집에서 너무 한쪽으로 문이 쏠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이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평면을 짜진 않은 상태이지만, 하지만 이게 저같이 맨날 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계단 참을 없애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만 계단이 올 수 있게 타이트하게 좀 잡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계단 참이 없어졌고요.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복도이죠. 근데 여러분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자, 보통 계단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올라가게 해놨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250이 올라온 상태에서 출입을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뭐 쓰레기통이나 조경 면적, 뭐 재활용 분리수거함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약간의 여유 공간을 지금 배치해 놨습니다. 이 뒤쪽은 지금 다 아마 조경으로 채워질 거예요. 지금 보통 이런 데서 조경 면적은 얼마를 잡아야 되냐 하면, 대지 면적이 지금 274제곱미터잖아요. 274제곱미터에 5%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13제곱미터, 한 14제곱미터 정도 조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조경이 14제곱미터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상가는 이 코너에 들어갔고요. 그럼 상가가 한 43제곱미터 정도 나오고, 43제곱미터면 13평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코어가 이 가운데에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요, 2층으로 올라가면 투룸 3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49제곱미터, 49, 45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우리는 0.5대짜리 집으로 만들 겁니다. 발코니 확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요거를 전부 다 전용 29.99 이하로 다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면 이제 주차가 여기서 필요한 게 1.5대, 3층도 똑같으니까 1.5 더하기 1.5 하면 3대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투룸이 나올 거고, 뭐 여기가 송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프리미엄 같은 걸로 얹어서 그냥 널찍한 1.5를 빼놔도 거의 투룸 가격 비슷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를 좋아할 사람이 최근에는 더 많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4층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1조가 그만큼 생기죠. 1조가 요만큼 생기는데, 요만큼 이제 한 14제곱미터 정도 테라스가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계획하기에 따라서 뭐 2세대 반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올라오는 요 세대는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고, 요 세대까지 똑같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럼 얘 바뀐 거는 요 세대 하나밖에 없죠. 요 세대가 지금 35로 변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1룸 혹은 1.5룸 정도로 계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주차가 1.5대. 그럼 지금 주차가 필요한 게 1.5, 1.5, 1.5에서 총 4.5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5층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1조에 의해서 조금 더 깎이고, 테라스도 똑같이 생깁니다. 테라스도 똑같이 생기니까 지금 다시 룸 구성을 보면 원룸,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람 투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도 투룸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모두 다 전용 2구짜리로 만들어서 우리는 주차를 0.5대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2, 3, 4, 5까지 전부 다 1.5대짜리 4세대가 1.5대짜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는 총 6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6층입니다. 6층에서 여기 실거주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명확히 이제 조건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실거주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봤는데, 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온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좀 생기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계단을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복도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복도가 요게 다 복도로 생겨야 돼요. 복도가 요렇게 생겨야 됩니다. 요게 만약에 거꾸로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에서 딱 5층에서 6층 올라오는 계단이 여기 딱 올라오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요 복도가 당연히 생겨야겠죠. 근데 이제 단 한 평이 아까운 다세대 주택에서 사실 면적을 짜낼 수 있으면 짜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계단을 엘리베이터 쪽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출입구 쪽에 올라가서 해서 맨 상층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보는 방식을 제가 좀 즐겨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5층에서 6층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바로 만나게 되죠. 그럼 이 뒷공간은 사실상 집 안으로 편입돼도 그닥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집 안으로 편입이 돼서 벽체는 여기 쳐 있기는 하지만 이제 큰 집이 이렇게 62제곱미터짜리 집이 이렇게 계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전에도 했던 송파건과 마찬가지로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하나를 봐서 6층으로 계획하는 가정 아래 지금 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층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쓰는 이게 장애인 엘리베이터잖아요. 건폐율에도 빠져있고 용적률에도 빠져있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인데,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 1400x1400이라는 장애인 휠체어 회전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현관 방화문이 열리는 이 도어 라인도 침범하면 안 돼요. 물론 구청에 따라서
심의를 안 받고 그냥 이제 허가건으로 처리되는 건에 대해서 뭐 구청 장애인과에서 뭐 우리 거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데는 있는데 송파는 그게 안 돼요. 심의를 받게 되면 무조건 여기는 다 깔끔하게 비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봤던 거와 다르게 여기가 살짝 조금 어쩔 수 없이 파여야 돼요. 그거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절대 침범 불가능한 아주 신성한 지역이라는 거 알아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가 요거는 62제곱미터짜리이기 때문에 세대에 따라 주차가 0.8대가 필요하고요. 요건 똑같이 0.5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층에서 필요한 게 총 1.3대입니다. 0.5 더하기 0.5 더하기 0.8이니까. 그럼 지금 2, 3, 4, 5층이 주차가 1.5대씩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가 총 6대가 필요했고 맨 위에가 지금 1.3대가 필요하죠. 그럼 총 7.3대입니다. 7.3대. 7.3대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무조건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가 8대가 필요해요. 8대. 만약에 다가구나 근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올림 체계인데 공동주택은 무조건 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8대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똑같이 테라스는 이렇게 작게 나와요. 자, 그럼 당연히 요거 다음에 욕심이 나는 거는 다락이 또 욕심이 나겠죠. 다락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세대도 다락을 계획할 수 있고 요 세대도 똑같이 다락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세대에서만 다락으로 올라가는 걸로 일단 계획을 했어요. 근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또 요 다락에서 다락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거를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획하실 때 경우에 따라 그냥 여기까지 전부 다 다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송파구 건축 심의 내용을 한번 다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당연히 최저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가는 게 인간적으로 맞고요. 인간적으로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거실 유효표건 단변 기준 안목지수를 1.8m 이상 확보하라. 이게 다른 구보다 상당히 유리해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목지수를 2.3m를 요구합니다. 근데 송파 같은 경우는 1.8m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훨씬 더 작은 형태에서도 발코니 확장 면적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다른 구의 표준적인 발코니 확장의 형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통 이제 안목지수로 2.3m, 2.2m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2.2m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서 중심성 기준으로 2.3m가 있으면 1.5m까지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목지수로 1.8m, 안목지수로 1.8m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즉슨 실의 길이가 3,500, 3,400 정도까지도 조건에 따라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발코니 확장을 최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해요. 면적적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보다 다락 경사지붕 관련 내용인데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해달라고 해요. 가급적. 예외도 있기는 하답니다. 근데 이 예외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붕 형태는 수직 벽체가 아닌 경사로 계획하고 최고 층고는 2.4m 이하로 할 것이라고 딱 돼 있죠. 2.4m. 그 다음에 다락에서 외부로의 직접 출입은 불가. 단 옥상 조경 등 공용 공간 설치 시 계단실을 통한 출입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락 테라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락 테라스를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용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 제가 요거 계획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다락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이거는 다락에 대한 규정, 옥탑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옥탑이랑 다락은 좀 다릅니다. 옥탑은 가장 최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랄까 기계실 설비 공간 이런 걸 다 통칭하는 그냥 말 그대로 옥탑 공간인데 이 옥탑 공간은 층에도 안 들어가고 면적에도 안 들어가요. 사실 그랬었기 때문에 옥탑 공간을 계획할 수 있는 범위 한계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면적을 하면 옥탑으로 그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옥탑은 1조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건축 면적이 얼마냐 하면 지금 274에서 건폐율을 다 썼다고 하면 여기에 8분의 1이거든요. 그럼 20제곱미터 정도까지 옥탑을 쓸 수가 있어요.
건축 면적이 8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20제곱미터이면 사실상 이제 옥탑을 코어 면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옥탑으로 올리고 평지부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경사지붕으로 사용하시되 뭐 요거 같은 경우 요런 공간은 좀 포기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주차는 8대가 총 필요하다. 주거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투룸이 지금 몇 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11의 투룸이 나오고, 지금 4층에 원룸 하나, 5층에도 원룸 하나 있죠? 그럼 원룸 2개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층에는 이건 그냥 3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룸 하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획이 될 것 같고, 요거는 자세하게 설계 진행하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확실한 이제 면적만 보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층에 상가가 있고요. 요거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가는 서울에서 저 시설 면적, 전용 면적, 공유 면적 이런 게 아니라 시설 면적 기준 134제곱미터당 주차를 한 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차 대수가 0.49대까지는 0대로 쳐줘요. 근생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인 즉슨 134에 0.49, 그러니까 시설 면적이 65.66까지 되면 근생 부분에선 주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설 면적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공용 면적이랑 전용 면적 더한 게 시설 면적이라고. 그러면 65.66에서 43.80, 지금 근생 면적을 빼면 21.86이 나오잖아요. 아마 여기에 공용 면적을 배분받아도 20제곱미터까지는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 정도 계획 안에서도 여기 근생 부분에 필요한 주차 대수를 0대로 만들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 3D로 보면 이 정도로 아마 계획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층이죠. 6층에 다락까지 올렸기 때문에 꽤 높은 건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1조 사선이 이제 단단단 생기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는 아마 요거 다락을 좀 더 넓게 해서 전체적인 다락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옥탑으로 계획해서 평지 부분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건축 계획을 하실 때라도 주변이 지금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 상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고, 제가 아까 학원도 하나 봤었거든요. 뭐 태권도 학원 같은 것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굳이 1층에만 상가를 놓겠다라고 고정관념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 같은 경우에는 1조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생과 다가구 조합으로 가면 어마무시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어마무시한 면적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가 계획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 상가는 이미 우리 입지는 결정됐잖아요.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린 건데, 이미 입지는 결정됐어요. 그럼 건축적으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상가는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층고예요, 무조건. 얼마나 높게 트여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류변 상가들 보시면 다 높게 트여 있거든요. 근데 일반 주거지역에는 사실 1조가 9m에서 딱 걸리기 때문에 상가 층고 확보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층, 5층, 거의 뭐 6층 기준 높이 정도 돼야 1조가 조금 들어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층부의 상가를 한 2층, 뭐 3층 정도까지 저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3층 정도까지 계획해 놓고, 뭐 지하도 여유가 되신 파시면 좋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상가 층고를 적어도 3.4m 이상 확보를 해준 다음에 3층까지 상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유 되는 걸로 위층에 다가구를 쌓으셔도 되고 다세대를 쌓으셔도 되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 200%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은 아마 그 길이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가는 그냥 이제 계획을 하면 안 되고, 상가는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냐 하면, 유동 인구가 이 건물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 말인즉슨 왜 우리 일반 상가들을 보면 여기 로드뷰에 있는 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2층에 있는 상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2층에 있는 상가 가려면 여기가 현관문인 것 같은데 현관문을 들어가서 여기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항상
근데 상가는 1층은 어차피 찾게 돼 있고 2층, 3층은 시야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냥 찾아가야 되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안 찾아가게끔 그냥 내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저기를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저기 계단이 있네? 요런 플로우를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가 설계할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 하면 계단을 밖으로 끄집어 내놓습니다. 요게 지금 밑에가 없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단을 밖으로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쪽 앞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계단이 있네 하고 올라가겠죠. 내부로 들어가서 위층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상가의 동선 전략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하면서 계획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주택 부분의 동선과 상가 부분의 동선이 엉킬 거예요. 가장 설계할 때 기본은 이 둘을 분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상가 들어가는 사람이랑 주택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따로 할 수 있게. 왜냐면 이거 두 개가 겹치면 서로 간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동선이 꼬일 때마다 어떤 업종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주거 부분 사람들이 너무 불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와 주거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해주는 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상가 동선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모습을 건축적 제스처로 표현을 해줘야지만 2층 상가, 3층 상가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2층 임대료는 1층의 반,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외부 계단으로 직통 계단으로 상가로 올라갈 수 있는 데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 장치를 해준다면 비록 감정가는 그렇게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지었다라고 하는 건물들 가만히 상가들 보시면 대부분 2층 내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위례 주광광장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뭐냐 하면 그냥 여기가 에스컬레이터 입구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을 3층으로 바로 꽂아줍니다. 이런 상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편하게 건물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가 계획할 때 반드시 작은 건물이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작은 건물이면 어쩔 수 없는데 큰 건물이라면 그런 걸 한번 반드시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지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